부도난 골프장의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건설사가 피해를 책임지는 대신 법을 악용해서 골프장을 헐값에 인수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가 긴급 운영회의를 갖고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유치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부산의 합의사항 이행과 정치쟁점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주야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과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모내기를 하지 않고 무인 헬기로 벽실을 뿌리며 벼농사를 짓는 것이 확산될 전망이어서 벼농사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는 여름이었죠. 어제보다는 기온이 떨어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지만 오늘도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 동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늦은 오후나 밤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는 여름 못지않게 더워서 계절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이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좀 덜 덥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여전히 높은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차단에 계속 신경 쓰셔야겠고요. 어제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2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는 4,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까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지만 일요일 늦은 오후나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골프 즐기시는 분들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도 나는 골프장이 많아지면서 회원권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도가 난 한 골프장의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건설사가 피해를 책임지는 대신 회생 절차를 악용해 헐값에 골프장을 인수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경북의 한 골프장. 547억 원이나 되는 골프장 회원권 반환 시점이 된 5년 뒤 부도가 났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주인 행사를 하던 골프장 시공사인 한 건설사는 이 무렵 갑자기 행동을 바꿉니다. 사훈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설거를 이나 단결인가 이런 거를 갖다 걸더라고요. 갑자기 사훈 걸어놓은 것도 사훈도 다 떼시더라고요. 저도 떼지고 우리도 받을 돈이 있는 엄연한 그거야 하면서. 이 건설사와 골프장 사이에는 이상한 점들이 여럿 발견됩니다. 이 건설사는 골프장 건설 계약을 맺기 1년 전인 지난 2007년부터 골프장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500억 원 정도를 빌릴 때 보증을 서기도 했습니다. 골프장의 주주회사는 모두 3곳인데 3곳 모두 이 건설사의 아파트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이 건설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빌리거나 연대 보증을 제공받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건설사가 사실상 골프장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 건설사는 회생 절차 중에도 190억 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으면서 528억 원의 채권을 확보해 1순위 채권자가 됐습니다. 600여 명의 골프장 회원들은 골프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 건설사가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변하면서 자신들의 회원권 가치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출자 전환된 회원권은 빚더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가산 노블리자 똑같은 형태의 그 회원들이 회원권이 그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건설사가 회원권의 가치를 없앤 뒤 헐값에 골프장을 인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회원권을 분양하고서 나중에 그 희생 절차에 넘어가면은 그 사주의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면제부가 제공되면서 또 그 골프장을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는 자신들은 골프장 경영과는 아무 관계없는 순수한 피해자라며 회생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다음 달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상 정치권과 일부 관변단체들이
잇따라 유치 이벤트를 여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유치 활동을 금지한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를 지켜오던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위원회도 긴급 회의를 열고 부산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부산 상공인 40여 명은 가덕도에서 신공항 유치 기원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 정치권과 함께 노골적으로 가덕도를 홍보하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관변 단체들도 가덕도 유치 운동을 잇따라 계획하는 등 총선 이후 부산 지역의 홍보 활동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막무가내식 유치 경쟁은 또다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으로 이는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자제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위원회가 부산의 유치 활동이 도를 넘었다면서 1년 만에 긴급 회의를 열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정부가 공명정대하게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반드시 다음 달에 발표해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 논리,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려서 발표를 연대한다거나 또한 의정적인 발표를 한다거나 만약 그런 사항이 나온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 나올 수 있다. 상당수 위원들은 부산의 경우 시장은 물론 정치권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구시의 대응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고 또 순리를 따르고 또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가 또 우리 스스로 양보한다면은 다시는 우리한테 이런 기회는 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도지사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대구시 무대응 원칙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신공항이 가덕도로 갈 경우 그 후 폭풍에 대한 대구시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경북은 지방분권 운동의 발원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방분권 운동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지방분권 개헌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명망가들이 지방분권 운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여론 주도층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방분권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힘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방분권 리더스 클럽을 만들기로 하고 창립 총회를 연 것입니다. 대구가톨릭대 홍철 총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인사 12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조항에 대해서는 안 돼요. 뭔가 이제 좀 움직임을, 행동을 통해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러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타 지역하고 힘을 합치는 규합을 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과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국회의원과 언론사 사장, 지방분권단체 대표 등 70여 명의 회원은 지방분권 여론 형성을 위해 분권단체를 후원하고 청년 리더들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도 직접 탕위총회에 참석해 공동사업 등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걸 기다리지 않고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아 하겠다고 하는 자발적 의사의 표시이고, 이것을 제대로 해줘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충정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리더스클럽은 앞으로 지방분권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어 공론회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개헌운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제 음주 단속에 밤낮이 없게 됩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수시로 단속하기로 한 건데요. 단속과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출근길 포항 상도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연이어 음주 측정기를 붑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 단속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음주운전만큼이나 숙취운전도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야간에 집중적으로 하던 음주 단속을 주간에도 하는 겁니다. 좀 긴장도 되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심야 시간 포항의 한 도로,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어기고 2km가량 달아나면서 순찰차 등 골목에 주차된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로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자 시민들도 경찰의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어떤 면에서 좀 찬성해요? 점심 때 술을 많이 먹으니 반주로 많이 먹으니까.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망 상해 교통사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리 경찰은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술 한 잔을 마셔도 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 중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경찰은 행락철이 다가오면서 낮에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행락지 인근 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요즘 농촌전력에서 모내기가 한창이지만 여전히 일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드론이 일손을 돕게 됩니다. 모내기를 하지 않고 무인헬기로 벽실을 뿌리며 벼농사 짓는 게 확산될 전망이어서 벼농사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풍산읍 들판입니다. 길이 3.7m, 무게 67kg의 무인 헬기가 우연 먼지를 날리며 직접 파종에 나섭니다. 벽시가 마치 빗방울처럼 떨어지고 3헥타르 9,000평의 논에 파종하는데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무인 헬기를 이용해 벽시를 바로 뿌리게 되면 노동력이 기계 이양보다 33%나 절감됩니다. 또 육묘 상자나 비닐, 부직포 등 못자리에 필요한 자재비도 필요 없게 돼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비가 16%나 절감됩니다. 쌀 관소화에 대응해 영농 규모가 필수인 시점에서 무인 헬기 직파는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쌀값이 하락이 돼 있겠네. 어차피 이제 그 인건비 절감이 돼야 되고 앞으로는 이게 보급 확대가 돼 가지고 우리 전 농가가 이런 혜택을 보도록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인 헬기는 하루 최대 60헥타르까지 마늘과 양파, 감자 등 밭작물은 물론 병충해 방제도 가능한 다목적 기계입니다.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가운데 무인 헬기는 영농의 대안이 될 수 있어 확대 보급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 연실을 갖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시 내년도에는 한 10헥타 이상 대단지로 파종할 계획입니다. 농민들도 이젠 발에 진흙을 묻히지 않고 농사를 짓는 시대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전국에서 명성이 높은 고령의 우곡 수박이 어느덧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아서 맛도 뛰어나고 수확량도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가 부진한 데다 포장 방식이 바뀐 탓에 농민 부담이 커지고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군 우곡면의 한 시설 재배 농가에 수박이 선명한 선을 드러내며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변의 사질양토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되는 우곡 수박은 정부로부터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로 인정되면서 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일주량이 많아 수박의 당도도 높고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판장 가격도 7kg짜리 수박 하나에 12,000원으로 다른 지역 수박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13.5% 정도는 장담을 합니다. 가락동에 서울시장에 가서도 우곡 그린 수박하면 어느 장사꾼 소비자 장사꾼들도 다 인정이 됩니다. 고령군은 우곡면 영농조합법인 집화장에서 직판 행사를 열고 이달 말까지 명품 수박을 지역민들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직판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값싼 가격에 참 맛있는 우곡 수박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직판장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그다지 편치 않습니다. 최근 소비 양식이 바뀌면서 수박 소비가 줄어든 데다 우곡 수박의 80%를 사가는 서울 가락동 시장 측이 박스 포장을 요구하면서 물류 비용 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과거대로 그대로 싣고 오고 가락시장 안에서 선별하고 박스 넣는 방식으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서
게다가 4대강 사업으로 수박 재배 지역이 줄어들고 있고 값싼 외국산 과일마저 쏟아지면서 수박 농가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중학교 총각 선생님과 시골 소녀이던 스승과 제자가 38년 뒤 나란히 국회의원에 돼서 만났습니다. 김천의 이철호 의원과 이번에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된 이미자 당선인 얘기인데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모교를 찾은 이들을 정동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8년 전 당시 이철우 선생님은 상주 화령중학교에 갓 부임한 24살의 총각 선생님. 이미자 학생은 중학교 1학년에 꿈 많은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그 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누구보다 당차 보였습니다. 장발 머리에다가 피부도 팽팽하고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었죠, 아주. 불과 석 달 뒤 선생님이 군대에 가면서 이들의 짧은 만남도 끝날 것 같았지만 이철우 선생님은 김천의 3선 국회의원으로, 이미자 학생은 한국노총 여성간부 출신의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38년 만에 20대 국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중학교 교사와 제자가 나란히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는 이례적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찾은 모교에서는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이미자 학생도 38년 전으로 돌아가 이철호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동료 국회의원 관계로 변했지만 그래도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입니다. 그때는 수학을 가르쳤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정치를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원님, 이철호 의원님, 그리고 나오면 선생님.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발생한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전문가 20여 명과 자문회의를 여는 등 장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당시 서버의 프로그램 작업, 로그 자료, 현장 측정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장애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또 진행 중이던 장비 공사를 30일 동안 멈추고 원인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시 새 서버 10석 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성로 축제와 패션 주얼리 위크가 오늘 오후 5시 대구 백화점 앞 광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동성로에서는 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와 화장, 미용 상품을 체험하고 할인 판매하는 뷰티존 등의 부스가 마련됩니다. 교동 주얼리 특구에서는 주얼리 패션쇼, 나만의 반지 만들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향촌동 수제화 골목에서도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수제화 특별 판매전 등 빨간 구두 이야기 축제가 열립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오늘 제35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교원 557명에게 포상전수 및 수여식을 갖습니다. 김은수 정화중학교 교장이 녹조근정 훈장을, 정병우 신당초등학교 교장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또 247명이 교육부 장관상을 받습니다. 한편 시도교육청에서 상신한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대구 5명, 경북 10명의 교사가 표창 대상에서 배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 교조는 시도교육청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천했는데 교육부에서 일방적인 횡포로 배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도로에서 폭주 행위를 하고 이에 항의하던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00여 명의 폭주족을 모아 도로 23km 구간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는 한편 이를 항의하던 운전자 26살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 방해 행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한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피해자 차에 있던 블랙박스까지 부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 교동야시장이 오늘부터 상설 운영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교동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교동 도깨비야시장은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교동시장 북편도로 100m 구간에서 먹을거리와 소품 등 25개 판매대가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야시장 개장을 위해서 교동시장 일대에서는 지난 3월부터 전선과 통신선 정리, 비가리개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대구 연경 공공주택지구내 단독주택 용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대구시는 연경 공공주택지구 내 10,000제곱미터 규모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가 경쟁률 9대 1을 보이면서 최종 3.3제곱미터의 241만 원의 공급바로 계약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용개발사업지구로는 최초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분양이 성공함에 따라 이곳에는 타운하우스나 테라스형 주택 등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의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8%나 늘었지만 경북의 착공 면적은 지난해보다 23% 줄었습니다. 또 건설 투자의 선행 지표로 할 수 있는 3월 건축 허가 면적은 대구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줄었고 경북은 17% 줄었습니다. 건축 허가 면적은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이 골고루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어제는 여름 못지않게 더워서 계절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이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보다는 좀 덜 덥겠는데요. 여전히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차단에 계속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어제 몽골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겠지만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잔뜩 껴있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 청도는 10도로 아침에는 선선하다가 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와 김천, 구미의 낮 기온 23도, 문경은 2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기온 15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7, 8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 등산지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따뜻하다가 일요일 늦은 오후나 밤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